안녕하세요. 첼브라입니다. 뉴스가 특히나 악재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악재 뉴스를 뒷받침해 주듯이 시세가 올라가지 않으면 대중들은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님들, 거기다가 이제 증권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뭐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한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10개의 뉴스가 나오면 100개로 확장을 하고 그 100개의 뉴스가 1000개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를 한쪽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 뒤통수를 맞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저께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보시면은 이 세계 정치 경제 아니면 뭐 이런 경제에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헝다 파산에 관해서 중국의 뭐 저성장, 중국이 뭐 성장을 멈췄다. 근데 그런 식의 얘기를 18년에도 되게 많이 나왔고 결국 그때서부터 꾸역꾸역 계속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중국은. 저는 이제 중국을 옹호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 상에서 뭐 안 보여드리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객관적인 지표나 사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개 미디어에서 나온 몇 개 뉴스를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 항상 이제 뒤통수를 맞는다는 거죠. 예, 보시면 이 헝다그룹이라는 데가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 이후 거래가 중단됐었는데 28일 10시 홍콩 증권거래소 거래 재개를 신청했대요. 이 와중에. 예,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예, 되게 많은 사실 기사 하나인데 진짜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고 그냥 미시적인 지표 몇 개 갖다 거시적인 지표나 세계 정치 경제나 미중 분쟁을 해석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너무 단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실 때는 조금 다방면으로 한국 미디어에 국한되게 보지 마시고 미국 미디어에 국한되게 보지 마시고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쪽의 제3세계가 과연 이런 사실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파악을 해볼 그래야지 객관화가 되거든요. 사실은. 자, 이 얘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에 바이낸스랑 USDT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특히 이제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니까 악재 뉴스를 가지고 끌고 나올 수 있는 건 다 끌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와 뭐 제휴 맺었던 거를 뭐 그거를 파기시킨다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보다 보면 부정적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있는 동안에 그런 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뭐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바이낸스가 파산해야 상승장이 올 거다죠. 예, 항상. 예. 여기도 보면은 기사가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 체크아웃닷컴에서 자금 세탁 및 규정 주수 문제로 바이낸스 중단됐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파산이란 미국이 뭐 중국을 가상자산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이런 지금 뭐 제재를 하고 있다. 뭐 사람들이 이제 추론을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 상승장의 뒤통수는 북미 위주가 아니라 아마도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근간으로 한 동아시아가 주도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지켜볼 문제이긴 한데 어쨌건 그렇고 이제 실제적인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콩 기반에서 싱가포르 기반에서 이제 중국계 자본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거래소들 있잖아요. OKX 뭐 신원증명에 관해서 정책을 강화하고 고급 인정을 요구합니다. 왜 이럴까? 이런 뉴스에도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뉴스에 왜 신원 정책을 강화를 할까? 예.
OKX면은 인지도가 없는 데는 아니거든요. 향후에 그러면 후오비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고 여타 거래소들도 그런 얘기들이 속속들이 나올 겁니다. 신원 인증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는 트래블류를 명시하고 지키기 위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팽창이 되고 향후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신원 인증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 맥락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디스가 인도의 국가신용 등급을 BAA3로 확정했다. 소득 수준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GDP 성장. 요즘 들어서 이제 인도 얘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인도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인도에 이제 그 달에 표면에 착륙한 게 아니라 이제 선진국들도 근접하지 못했던 그 지역에 착륙을 했어요. 예. 이 과학기술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GDP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관련해서도 성장이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제가 보니까 유튜브 상에는 거의 열에 10사람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중국하고 인도가 뭐 서로 그래도 분쟁을 해가지고 뭐 브릭스가 뭐 파멸이다, 파괴됐다 이런 얘기들도 사람들이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짝대기 들고 국경 간에 군인들이란 사람들이 싸운다는 거를 그걸 앞에다 세워가지고 아니 군인들이 짝대기 들고 싸우면은 그게 말이 되나요? 예, 그게 너무 사실적으로 봐야 되나요? 뭐 총각 칼도 아니고 하다못해 재래식 무기인 총각 칼도 아니고 그러니까 뉴스를 보실 때 잘 필터링 하셔가지고 사실적인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브릭스는 와야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공고히 되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 이 얘기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 제네시스 FTX 측에서 7억 달러 배상 합의, 채권단 역대 최악의 거래 뭐 비난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 얘기들 이제 좀 전에 이제 OKX 뭐 KYC 신원증명 뭐 더 확대한다,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보면 가상자산의 점진적인 회복에 관해서 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FTX 2.0에 관해서 서서히 접근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에 관해서 저는 연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임돼 있는 거래소 중에 하나인 크라켄 같은 경우 페이팔을 21일 기점으로 해서 이거를 뭐 트레이딩을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디파짓이 시작됐어. 그래서 며칠이 지나긴 했지만 어쨌건 PYUSD가 각종 거래소에 계속 들어간다는 의미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거든요. 네,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나가는 김에 이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XRP를 요즘에 좀 나이 어리신 분들이 많이 그래서 뭐 안 오르니까 막 지금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결국 이 사람들 큰 돈 못 벌어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일반 대중들이 나는 뭐 XRP 투자해서 뭐 50배를 얻을 거야. 그게 사람들 생각같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아실 거예요. 이거를 5년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4년 동안 투자한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비트코인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사람도 있고 하다못해 저같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이게 전세를 거버넌스를 지배할 거라고 이제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가지고 단기적인 시세를 먹기에 상당히 가장 난이도가 높을걸요. 아마 XRP가 아마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 아마 다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지쳐서 아마 떨궈져 나갈 거예요. 예. 전 연준 부의장 올해 금리 한 번 더 인상될 것. 이게 이런 뉴스가 되게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모호함을 줬어요. 시장에. 자, 모호함을 줬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근데 공포감을 줬습니다. 협박만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아마 협박이 진행되고 저는 이제 동결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이제 끌고 오다가 전 연준 부의장 얘기까지 지금 끌고 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연준 부의장도 아니고 전 연준 부의장까지 끌고 와서 이런 뉴스를 전한다? 예, 과연 뭘까요? 뭐가 진실일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승인한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F-16 전투기는 공식적으로 1974년 1월 20일 날 이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최신의 전투기가 F-35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텔스 기능 있는. 만약 진짜 전면전을 원하면 미국은 이 F-16이 아니라 이걸 지급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탱크도 옛날 탱크, 그리고 F-16도 하다못해 지금 전투 비행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6개월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에다는 이런 얘기를 던져놓고 뒤에서는 또 시간 끌기를 합니다. 네, 하여튼 이래요. 네.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이제 유튜브 상에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유튜브 상에 이상한 미디어를 보고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의외로 사실적인 거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조회수가 안 나오죠. 왜냐면 군중 심리가 한번 작용을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진실이 돼버리거든. 네.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게. 자, 패트리어트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잡을 수 있나? 보세요. 패트리어트도 대만에다 팔아먹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이걸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킨잘은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대만서 감롯을박이 있다는 얘기는 성능에 관해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성능에 관해서 저하된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하시나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제가 알기로 되게 오래전에 개발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킨잘이라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얼마 전에 개발된 거고,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잘 이제 필터링해서 잘 보셔야 사실적인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SBI VC 트레이드, 그러니까 이제 SBI죠. 이제 소뱅의 자회사가 SBI인데, 자, 거기서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운영을 한다던데, 여기서 이제 대출 관련한 이런 상품을 출시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커스터디, 뭐 요런 거죠. 커스터디, 뭐 랜딩 서비스 요런 건데, 여기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검증됐다는 얘기죠. SEC는 지금 뭐 증권이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하다못해 XRP도 여기 버젓이 들어갔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폴카다 체인링크, 에이다 코인. 이것도 아마 심장이 벌벌 하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상장 폐지된다 뭐 이러니까. 근데 걱정하실 필요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스텔라 루멘이 있고, 보시면 테조스가 있고, 솔라나가 있고, 아발란체, 마틱, 플레어, 뭐 오아시스, XDC, 뭐 이거는 모르겠고, 시바 이누, 그리고 다이, 아톰코인. 자, 이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SBI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중앙은행 국경 간 QR코드 결제 시험 시작.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 잠정적인 CBDC의 수합이나 교환에 관해서 이면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싱가포르에 참고로 이제 엔트파이낸셜도 본진이 여기입니다. 중국 본토에 있는 게 아니라. 자, 하여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아세안 플러스의 일원국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XRP 투자하시면서, 아니면 탑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모두가 투자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큰 수익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점에 얻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항상 이제 뒤통수 맞는 게 습관화돼 있던 분들은 내가 왜 뒤통수를 맞았는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진실을 무엇인지에 관해서 파헤치는 어떤 그런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그것은 전면 배제한 채 그냥 항상 오늘 나온 뉴스, 내일 나온 뉴스에 포커스를 맞추시다 보면
좀 잃어버리시거나 좀 못 보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